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플러터 2.0에서 새롭게 도입된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즈드 버튼은 엘리베이티드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플랫 버튼은 텍스트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아웃라인 버튼은 아웃라인드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앱을 구성했고요. 컬럼 위젯을 불러왔고 이제 이 안에서 새로운 버튼들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버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버튼을 불러오시고요. 코드 정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child argument에 버튼명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onPressed 메서드에는 간단히 프린트 함수로 출력만 해주겠습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버튼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역시나 배경색 스플래시 효과가 보입니다. 이제 버튼을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배경색 등을 지정해 주려면 이제부터는 스타일 속성을 불러와야 합니다. 텍스트 위젯 밖으로 나가서 스타일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텍스트 버튼을 불러온 후에 뒤에 스타일 폼이라는 메서드를 불러와야 합니다. 스타일 폼 메서드의 소스 코드를 보면 일반적으로 버튼 스타일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프라이머리 속성을 불러와서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의 색깔을 레드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텍스트 버튼의 배경색은 굳이 필요 없겠지만 이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으로 배경색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릴로드를 시켜보면 역시 썩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onPressed 메서드 외에 onLongPress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우선 너무 버튼이 안 이뻐서 배경색을 없애 주겠습니다. 그리고 onPressed 메서드를 커멘트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onLongPress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처럼 텍스트만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시키고 콘솔 창을 올린 다음에 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LongPress 메서드는 말 그대로 버튼을 조금 오래 눌렀을 때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짧게 누르면 반응을 하지 않고요.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스타일링이 필요한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정리하고요. 역시나 onPressed 메서드에는 간단하게 프린트 메서드로 출력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 argument에는 버튼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 속성을 불러와서 스타일 폼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한번 시켜 주겠습니다. 텍스트 버튼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티드 버튼에서는 이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엘리베이티드 버튼에서 배경색을 담당하는 속성은 프라이머리 속성입니다. 그럼 프라이머리 속성을 불러와서 버튼의 배경색을 오렌지 액센트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텍스트 버튼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있었지만 엘리베이티드 버튼에서는 프라이머리 속성이 배경색을 담당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쉐이프란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쉐이프 속성은 말 그대로 버튼의 모양을 디자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티드 버튼의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볼더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볼더 레디우스 속성을 불러와서 볼더 레디우스 위젯을 가져온 후에 서큘러 속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모서리의 둥글기의 값을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모서리의 둥글기가 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앱바에서 사용했던 엘리베이션 속성으로 버튼의 드랍 섀도우 효과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웃라인드 버튼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코드 정리를 하고요. 역시나 onPressed 메소드와 child argument의 기본적인 처리를 해주시고요. 스타일을 위해서 스타일 속성으로 스타일 form 메소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하드 릴로드를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역시나 프라이머리 속성으로 버튼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외곽선 색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는 side라는 속성을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볼더 사이드 위젯을 불러온 후 컬러 속성을 불러와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시켜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width 속성을 사용해서 외곽선의 두께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선 효과가 어쩐지 좀 어색하고 부드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튼을 배치할 때 버튼 앞에 아이콘을 넣을 필요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버튼 닷 아이콘 위젯을 불러오면 됩니다. 보시기 편하게 먼저 코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일반 버튼과는 다르게 아이콘과 레이블 아규먼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선 onPressed 메서드를 처리해 주시고요. 아이콘에는 홈 아이콘을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에는 버튼의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go to home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핫 릴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의 크기는 당연히 사이즈 아규먼트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색상 역시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당연히 버튼을 스타일링 해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아이콘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프라이머리 속성에서 지정한 색상이 아이콘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티드 버튼과 아웃라인드 버튼 모두 똑같이 아이콘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의 크기를 지정해서 바꾸고 싶다면 미니멈 사이즈 속성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 위젯을 불러와서 원하는 크기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비활성화 시키고 싶을 때에는 onPressed 메서드에 null 값을 주면 됩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비활성화된 버튼이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StyleForm 메서드 내에서 onSurface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비활성화된 버튼의 색상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바라는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버튼바 위젯은 기존부터 있었던 위젯이고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버튼들을 가로 방향으로 끝 정렬을 해주는 위젯이고, 만약 가로 방향으로 공간이 부족하면 컬럼, 즉 세로 방향으로 버튼들을 자동으로 정렬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앱이나 웹에서 이처럼 컨텐츠 밑에 정렬된 버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한 번에 버튼들을 끝 정렬시켜주는 것이 버튼바 위젯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만약 가로 방향의 공간이 부족하다면 자동으로 버튼들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배치시켜주는 편리한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버튼바 위젯 내에서 텍스트 버튼과 엘리베이티드 버튼 이렇게 두 개를 불러봤습니다. 하드 릴로드를 시켜주면 이렇게 우측으로 두 개의 버튼이 끝 정렬이 되고요. 여기 버튼바 위젯의 소스 코드를 보면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얼라이먼트 속성을 사용해서 버튼들을 중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얼라이먼트 속성을 불러온 후에 메인 액세스 얼라이먼트 속성을 가져오겠습니다.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 센터 속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드 릴로드를 시켜보면 버튼들이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버튼들의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패딩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요. 패딩 값으로 엣지 인셋 올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버튼들은 플러터 2.0이 아니라 1.22 버전부터 업데이트 되었던 버튼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버튼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데프러케이트도 된 만큼 오늘 보여드린 버튼들에 대한 사용법을 잘 익혀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